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일본 입국 절차가 완화됐다고 하는데 네. 그 유학생이 이제 비자를 가진 학생들을 입국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이 필요할 때 그 집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었죠.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1년 전에 못 간 학생, 2년 전에 못 간 학생들이 오늘도 선생님 저 비행기 탔어요 라고 네.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갑니다 하고 연락이 와서 네. 가서 격리 잘 하고 네. 그 다음에 일본 생활에 즐거움을 찾도록 바란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주긴 했는데 요즘에 참 많은 학생이 가는데 일본에 이제 가기 전에 제일 걱정이 네. 주거지거든요. 그렇죠. 가서 머물 곳도 필요하고 맞아요. 머물 곳이 필요한데 부모님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아 우리 애를 갖다가 좀 현해탄 건너가지고 일본에 보내는데 네. 주거지가 확실하게 조금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굉장히 편하게 네. 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그렇죠. 보낼 수가 네.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같이 따라가고 싶은데 이제 관광비자나 안 풀려서 부모님들은 못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곳도 참 찾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들 보내주는 이제 부동산 정보 해가지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교하고 이제 업체하고 체결을 맺어서 네, 네. 기숙사 형식으로 해서 학교가 소개해주는 뭐 집 이렇게 해서 네, 네. 팜플렛이 날라오고 하고 있거든요. 실은 일본에 아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굳이 학교에서 추천하는 그런 집을 들어갈 네, 필요는 없어요. 실은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실은 조금 구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본에 지인이 있어야지. 네. 물론 일본의 부동산에 가면은 요즘은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일본인이 있었어야 됐어요. 아, 일본인이. 일본인이 연락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분이 보증을 해줘야지 외국인한테 집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뭐 유학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학교 기숙사 아니면 정말 무지가 힘들겠는데요, 집 구하기가? 그렇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상당히 조금 힘들었어요. 네. 외국인 학생이 진짜 저는 일본에 바로 저희 학원과 같은 시스템으로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합격해서 일본으로 가는 네. 시스템이 아니라 네. 제 시절에는 거의다가 일본의 랭귀지 네. 어학교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랭귀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런 처음에 어학교 기숙사에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학교 다니면서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에 있는 뭐 사장님이라든가 네. 아니면 거기에서 뭐 알게 된 일본인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 미안하지만 보증 좀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그게 참 보증인 구하기가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겠네요. 예. 진짜.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그때 시기에는 없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보증보험 회사가 이제 워낙 외국인들이 방문기도 힘들고 하니까 네. 보증보험 회사가 있어서 야증 즉 집세거든요. 네. 일본어로 네. 야증이 집세인데 집세 부분에 관해서 몇 퍼센트를 해당하는 그 보통 계약이 2년인데 네. 2년치 보증보험으로 돈을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받습니다. 네. 계약을 해서 받는데 이게 그런데도 지인이 필요해요. 연락처가. 네. 갑자기 뭐 또 뭐 학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에서 방을 구할 때 방을 구하는 이런 이제 계약 과정 자체가 네. 보통 식기킹 해서 보증금하고 네. 레이킹 해서 레이킹이라는 거는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얘를 갖추는 돈이죠. 답례죠, 답례. 아,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뭐 저기 뭐 일종의 뭐 이제 호텔 같은데 뭐 팁을 준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레이킹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식기킹이라는 건 식구가 깔다라는 뜻이어서 네. 이건 보증금이고, 레이킹이라는 거는 글쎄요, 답례라는 거죠. 저를 들어가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돈으로 해서,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네. 아마도 감가상각비를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가상각비라 그러면은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년 동안 쓰는 거에 네. 대한 네. 감가상각비로 이제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아주 심했어요. 외국인들을 외국인이 방을 구할 때는 뭐 식기킹 보증금 2개월, 뭐 레이킹 2개월, 그러니까 방세 2개월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비 1개월. 그 다음에 일본은 이게 살고 나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선납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달치 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열쇠를 통째로 갈아주기 때문에 열쇠 교환비, 네. 청소비, 2년치 보험료, 화재보험이나 뭐 도난보험이나 그런 거에 보험료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레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식기킹이라고 해서 보증금으로 네. 2개월을 받는 곳이 상당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1개월 받는 곳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레이킹은 일본의 이제 그 번화한 거리 신주쿠라든가 그쪽 부근은 이제 레이킹을 받습니다. 레이킹을 받는 곳이 많고요. 네. 이제 번화한 곳을 벗어나서 주택지 거기에서 전철로 타고 이제 떨어져 가면 레이킹을 안 받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비도 예전에는 한 달치를 다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기간 해가지고 뭐 중개 수수료 50% 할인, 그러니까 월세 50%만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열쇠 교환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보증보험은 뭐 깎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다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대학교에서 소개시켜주는 그런 기숙사 형태의 업체하고 맺어진 그런 집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아마 그게 없을 겁니다. 일본인 그 지인이 필요 없어요. 이제 학교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증보험만 아마 보증보험도 없는 것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보증보험만 내고 일본인 지인은 학교가 학생을 보증한다라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소개해주는 집으로 가면 실은 좀 많은 절차가 간소화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뭐 학교가 속이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 뭐 학교에서 조금 뭐 비용을 좀 더 높여서 이렇게 한다는 뭐 이런 건 있나요? 당연히 그 부분이 조금은 있겠죠.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뭐 비용은 학교에서 그만큼을 보장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비용을 많이 받는 건 그거 문제가 아니라 소개시켜주는 것 자체가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학교하고 교통편에 본인이 원하는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보단 조금 학교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집값이 좀 싼 지역으로 가서 집값이 싼 지역으로 보내는데 집세는 시내 요금을 받는. 그러면 그게 이제 약간의 프리미엄이 그럼요. 그러니까 학교도 무료로 해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다 그런 게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학교에서 소개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숙사 형식이라고 하는데 기숙사는 아니고 집을 빌려서 들어가는 건데 거기 들어가면은 뭐 냉장고, 세탁기, 뭐 그런 전자레인지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갖춰진 건 좋은데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죠. 실은. 좀
이제 깔끔한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남이 쓰던 그렇죠. 냉장고, 남이 쓰던 전자레인지, 남이 쓰던 세탁기. 세탁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세탁기는 없고 건물 맨 밑에 코인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돈 넣고 세탁하라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뭐 깔끔한 거 좋아하고 본인이 좋은 거 집어넣고 난 깨끗한 걸 쓰고 싶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조금 없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개시켜주는 그 집 자체가 뭐 위치가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웬만큼 물건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렌탈료 비슷하게 거기에서도 또 비용 청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3점 세트, 4점 세트 해가지고 보통들 그거 다 합해서 중고라서 다 합해서 한 2만엔에서 2만 5천엔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집세에다 포함시켜가지고 매달 조금 많이 좀 청구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 아무것도 뭐 일본에 지인 찬스 쓸 곳도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거기를 그렇죠. 가는 게 뭐 그게 속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은 싫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역에 번화한 거리, 학교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집을 얻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얻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노리고 이제 한국인 부동산 업체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물을 해서 고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집을 보여준다. 뭐 해서 뭐 찍어서 보여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뭐 거기에 상술이니까 그 부분을 뭐 나쁘다고 평할 수는 없죠. 불안하니까 그렇죠. 뭐 보여주기까지도 한다니까. 근데 보통들 집 얻을 때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봐야 된다고. 그렇죠. 봐야죠. 집은 직접 가서 보고 판단을 하고 물도 틀어보고 그렇죠. 변기도 내려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도 좀 봐야 되고 그런 모든 면까지 다 체크를 한다고 하셨을 때는 한국에서 섣불리 미리 뭐 다 예약하고 간다 그렇죠. 하니까 속편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무슨 뭐 계약은 해놨는데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학생이 거기를 이제 알아봤더라고요. 근데 보증보험료를 이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보증보험료를 이제 따로 내고 그리고 달마다 보증보험료를 또 얼마씩 내라고 또 들어있어요. 제가 일본으로 학생들을 방을 구하러 다닌 지가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러면 그 한국인 부동산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뭐 그런 게 있는가?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섣불리 말했다가 요거도 먹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본 부동산에서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인 부동산하고는 관계를 맺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본인 굉장히 큰 회사, 대기업 부동산 회사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일본어로 얘기해서 정확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하지 한국인 부동산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일본이 낯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인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알아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문의하는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대부분이 지금 뭐 일본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무런 지인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물론 그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있죠. 당연하죠. 그렇기는 한데 보통들 집들이 한국인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신주쿠를 네. 주변으로 해서 뭐 신오구보, 오구보라는 지역이 한인타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을 많이 이제 구하러 다니고 부동산 회사도 한국인 부동산 회사도 그쪽이 많습니다. 그쪽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관리비도 굉장히 비싸고 보통 가서 보면 거기 그 근방에 가서 보면 신축이라는 곳이 보통 한 20년 넘은 게 신축이에요. 그 정도인가요? 네, 보통 뭐 30년, 40년, 50년 축이 되게 많은데 거기 관리를 뭐 저희 아파트처럼 한국처럼 아파트에 관리실이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거기에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축이라면은 가능한 게 요즘에는 바깥에서 번호키 누르고 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고 네. 이제 검증 과정이 있거든요. 네. 일본도 그런 곳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그 보안업체 네. 이렇게 출동하는 그런 것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아파트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뭐 보통 3층짜리, 4층짜리 아파트라는 거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누가 관리를 갖다가 관리실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관리비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예, 챙겨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솔직히 부동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일본으로 들어가는 시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최근에 그저께 일본에 있는 이제 시내에 있는 호텔 네. 호텔을 학생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을 구하는 데 있어서 또 방을 구한다고 해서 제 날짜에 뭐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날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유를 갖고 방을 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호텔을 이렇게 알아봤었어요. 네. 뭐 길게는 10일에서 20일 정도까지는 묵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알아봤더니 1인 혼자 들어가는 호텔인데 1박에 한 42,000원 밖에 안 해요. 요즘 코로나 탓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42,000원이면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여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텔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여관도 한 3만 원 이 정도 할 텐데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정도는 할걸요? 요즘 여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글쎄요.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봤어야 알죠. 네. 근데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이 4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일본에 가서 한 달을 산다고 했을 때 처음에 가서 한 달을 산다고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 집세에서 뭐 다 들어가면 한 달에 그래도 시내에서 살면 못해도 한 8, 9만 원은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 따지면 8, 90만 원 정도 그렇죠. 되는데 한 20일 정도 살면 한 8만 원, 조금 80만 원, 8만 원 정도 되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호텔에서 한 20일 정도 시간 잡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돌면서 일본인 회사 돌아다니면서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대학교에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대학교에서 학생을 보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가면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지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학교에 문의를 해서 이제 학교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보증도 받고 그다음에 보증보험도 들고 하면은 가능한 곳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서부터 집을 구해놓고 가서 봤더니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약은 계약이라서 2년 계약이다 보니까 2년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돈을 송금해가지고 벌써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서에 써 있는 부분 솔직히 계약서 자세히 보십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 구해졌다 생각하니까 그냥 계약서하고 돈 밀어넣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계약서는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본어를 배웠으니까 일본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 꼼꼼히 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방을 구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경우에 나 이 집 싫어 하고 나간다고 하면 위약금이라는 게 물어지기 때문에 그 위약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잘 읽어봐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솔직히 일본 유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또 몇 년간 생활을 해야 되는 그렇죠.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은 섣불리 그냥 막 한국에서 예약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호텔비도 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 한 20일 정도 네. 일본 익숙해지는 것도 좀 생각하고 해서 여유를 갖고 집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그 뭐 한국인 부동산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간혹씩 보니까 그런 게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보다 비쌉니다. 그쪽 네. 자체가 그쪽에서 소개시켜 주는 곳 자체가 비싸고 네. 방도 좁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콘도나 호텔 보면 그 인터넷 보면은 멋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직접 가봤더니 네. 네. 소파는 네. 해져 있고 그런 거 많죠.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그것 보고 갔다가 실망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집은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본인이 위치도 보고 학교와의 거리도 재보고 꼼꼼히 체크하면서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국에서 급하게 좀 뭐 인터넷을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건너가서 자기가 이제 지역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집도 직접 한번 찾아보고 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좋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너무 불안감 갖지 마시고요. 학교를 가서 보면 학교에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 네. 거 좀 잘 찾아서 아마 지금쯤 들어가면 4월 달에 들어가면 학교 생활이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럼 학교에 가면은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면 한국인 선배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배들 네. 쫓아가서 맞아요. 하면 돼요. 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맞아요. 하면은 훨씬 더 그렇죠. 많은 정보도 얻고 그렇게 뭐 가전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조금 가지고 일본으로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좀, 입국해서 이제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들이 좋은 참고 삼아서 집을 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네.